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로 보답받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 고통스럽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박여사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한 남자가 우연한 기회로 복수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등학교 시절 말수도 적고 소심했던 저는 반에서 덩치도 크고 잘 노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그 애들의 심부름은 물론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에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용돈을 타다 줘야 했습니다. 간혹 일진들끼리 싸우다 격해지면 저를 불러내 화풀이 대상 상하 패기도 했고 술 담배를 사오라는 강요의 슈퍼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냐며 먹다 남긴 컵라면을 저에게 던져 음식물 찌꺼기가 온몸에 뒤덮여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식당을 하셨는데 가게 일이 바빠 제 학교 일을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바쁜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학교에서 힘든 일들을 털어놓지 못했고요. 그렇게 악몽 같던 학창시절이 지나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학을 간 터라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천천히 지워갔습니다. 주말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의 가게를 찾은 저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무리의 손님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일진 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냥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을 만난 후로 자꾸만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애들 때문에 또다시 내 인생이 망가져간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마침 입영통지서가 나왔고 저는 현실을 도피하듯 군에 입대했습니다.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때 아버지께서 가게를 맡아서 해보라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돕다 졸업 후에는 저에게 물려주고 이제 좀 쉬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을 도왔고 아버지가 성실하게 잘 읽어 놓으신 가게에 저의 젊은 아이디어를 보태자 매출은 2배, 3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식당에 뛰어들 때는 3호점까지 확장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가게가 3호점까지 늘어나자 관리하는 일만 해도 무척 바빴습니다. 잘 되는 날에는 하루 매출이 직장인 연봉 정도인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이제 쉬면서 종종 가게 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가게 일을 도왔던 대가라며 제가 일한 그 이상의 금액의 고급 외제승 용차를 사주셨습니다. 제겐 가문한 고급차였지만 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아버지가 사주신 그 차보다 더 비싸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지만 저는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아끼고 조심히 오래 타고 싶어 차를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퇴근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놀라긴 했어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 차주는 어디론가 배달을 가던 중이었는지 온몸이 온통 음식물로 범벅이 된 채 넘어져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묻고는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고 잠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오토바이 남자의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연신 죄송하다 말하고 있는 걸 보니 배달이 제때 되지 않아 그런 듯 했습니다. 아끼던 차가 부서진 것은 마음이 쓰리지만 저도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 배달로 사고가 난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다치신 것 없으면 수리비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 저는 피가 차게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오토바이 배달원은 다름 아닌 지워버리고 싶은 학창시절의 원인이던 그 일진 아이였습니다. 음식물이 온몸에 범벅이 된 채 저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고등학교 시절 제게 컵라면을 던져 모멸감을 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제가 묻자 오토바이 주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보험회사에게 일 처리를 맡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입원 여부를 묻다가 차량 수리비와 수리 동안 제공받을 차량 렌트비까지 약 1,500만원 정도 청구된다며 상대 오토바이가 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험 없이 자비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배달기사, 그러니까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일진 아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일진 아이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니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태세를 전환한 듯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하고 더 할 말 없으니 청구된 비용 해결하고 이 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평범한 배달기사였다면 아마 저는 수리비 일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워낙 아끼는 차이기에 제 돈으로 수리한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으니까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제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1,500만원 때문에 제게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사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시절에는 언젠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해야 하는 날이 올 줄 그 아이는 알았을까요? 이 인생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